여러분 부자 남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부자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참 요즘엔요 남자들도 그렇게 여자 부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또 뭐 좀 사는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뭐 결혼 생활 후에 덜 힘들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너도 부자 만나고 싶냐? 어? 너무 너도 부자 만나고 싶니? 넌 아니야? 그러면 왜 부자 만나고 싶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 아,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다. 오케이. 다 돈 그, 있어야 행복하고요. 어. 네, 그럴 것 같아서. 아, 돈 있어야 행복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고생 좀 덜 할 것 같고, 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럴 것 같지? 아이고, 저 결혼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실질이 있었던 일이에요. 내 친구가 딸내미가 남자를 사귄 거예요. 근데 딸내미는 여기 엄청 돈 들여서 무진장 가르쳐 놨어요. 그래갖고 딸내미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데 아우 되게 좋은 직장 갖고 있어. 남자친구는 딸내미 직장이나 우리 내 친구네 집에 너무 못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자기 딸은 여기 있는데 사는 정도나 뭐 이런 거나 직장이나 근데 남자친구는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옛날에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또 그런 애를 만났대요. 요번에도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못 미치는 애를 또 만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못 미친다는 게 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사람의 뭐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딸 아깝다 뭐 이러는 거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너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니 너보다 잘난 그러니까 그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있잖아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야 돼. 자기보다 못난 남자를 만나면은 불행한 거요. 그러면서 엄마가 엄청 말렸는데 얘는 계속해서 그런 남자를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 그 내 친구의 딸내미가 저랑도 알아요. 나를 이제 멘토처럼 생각도 해요. 그래갖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너무 반대하시는데 저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이런 남자한테 끌려요.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친구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있잖아. 너 기대하지 마. 네 딸은 지금 박사에다가 직장 그렇게 좋지 돈도 잘 벌지 어떤지 알아? 네 딸은 반드시 네 딸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계속 그런 남자한테 끌릴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니? 네 딸이 똑똑해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걔 있잖아 완전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그런 남자 만나는 거 봐라 그런데 아니야 그게 똑똑해서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집안에 복이 딱 요만큼이에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 내 친구의 딸내미가 엄청 얘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해갖고 막 직장에서 막 승진도 잘하고 얘는 박사 되는 데까지 시간도 엄청나게 빨리 걸렸어요. 얘 되게 똑똑하고 막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 저력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한 집안에 부부가 결혼해서 복이 요만큼이라면 이 복은 누가 써야 돼요? 그 딸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고 막 승진하고 유명해지고 얘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남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복을 나눠 갖지 않는 사람이어야 얘가 행복하게 잘 풀려요. 만약에 얘가 되게 잘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여자애보다 훨씬 잘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 결혼하면서부터 어때요? 이 복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 여자는 기본 성품 자체가 탁월하고 우월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그런 걸 되게 이렇게 막 사회에 막 그런 걸 거래하면서 살아야 얘는 신이 나는 앤데 둘 다 복은 요만큼인데 서로 끌어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힘이 센 사람이 끌어다 쓰겠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그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잘난 사위가 이 복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복을 끌어다 쓴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바빠요. 모르세요? 바빠요. 집에서 바쁜 사람 없어요. 내 일터에서 바쁘고 내 성공할 자리에서 바빠요. 엄청 바쁘게 살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에 소홀하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자애가 있어요. 남편 되게 잘 나가. 그럼 이 남자는 집에 와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인 잘 나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나 피곤해. 밥 해줘. 나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야, 당신이 일 좀 줄이면 안 되냐?
내가 왜 줄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은 하나인데 둘이 끌어다 쓰려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헤어져요. 안 헤어지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이 한쪽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날아가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자연의 이치상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강한 쪽이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걸 다 끌어다 쓰면 이 딸내미는 어때야 돼요? 자기 본연의 성품대로 못 살고 죽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우울하고 이 결혼 생활이 힘들겠어요. 결국은 이 엄마는 잘난 사위 만나서 이 딸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 딸이 우울해지고 힘든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잘 나가는 사람한테 에너지 다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는 여자랑 만나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서로 행복하게 트러블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의 딸내미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지금 얘가 만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못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엄마의 성에 차지 않을 뿐이지. 이 남자 직장 멀쩡해요. 잘 다녀요. 근데 이 딸만큼 굉장히 좋은 직장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막 사회적으로 막 유명해지는 거 이런 기운을 타고나지 않은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는. 자, 이런 사람이 어울려요. 예를 들면 누구라고 딱 얘기하냐면 남자친구의 송혜교와 박보검이 찰떡궁합인 거예요. 봐요. 송혜교 엄청 똑똑하죠. 무진장 탁월하죠. 일하는 능력 출중하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에너지를 송혜교가 엄청 갖다 쓸 것이고 밖에서 무진장 바쁠 겁니다. 근데 송혜교가 밖에서 막 계약도 따고 쿠바에 막 호텔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박보검은 어떤 남자여야 될까요? 지금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 일하는 거 너무 즐겁고 당신 잘하는 거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내 여자친구 나보다 몇 살 많은 내 여자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마음이 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번 것과 마음 넓은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이랑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이 10살 나보다 많은데 이렇게 쫀쫀한 남자 본 적 없어요? 사사건건 갖고 넘어지고 못하게 하는 거 천지고 뭐 좀 움직이려 그러면 못 움직여 하고 근데 왜 나이는 연하야. 근데 이 여자가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 이 여자 너무너무 사랑해. 박보검 같은 남자라니까요. 그런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송혜교는 어때요? 박보검 같은 남자 객관적으로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송혜교보다 너무 못해. 완전 신입사원이야.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아니요. 직급은 신입사원인데 그 회사 대표를 사랑하고 남을 만큼의 넓은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야 송혜교 같은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송혜교 같은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재벌 남자를 만났어. 근데 송혜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막 찍어 눌러. 그럼 송혜교 어떡할까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죠. 매일 토할 것 같은 거지. 매일 열나는 거지. 매일 감기 든 사람처럼 사는 거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집안의 복이라는 것이 누군가 갖다 쓰면 누군가는 그 복을 못 갖다 써요. 성공하는 복을 다 갖다 쓰면 나머지는 어때요? 성공 말고 다른 복을 챙겨야 돼요. 다른 복을. 그래야 궁합이 맞는 거예요. 성공의 복과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복을 동시에 나눠 가져야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혹시 이 남자가 나한테 맞을까? 이 남자가 진짜 마음이 넓고 내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자일까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직장에서 잘 나간 얘기, 승진한 얘기, 돈 많이 번 얘기, 혹은 뭐 성공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남자한테. 그럴 때 남자가 반응이 야 너무 잘 됐다. 나는 그 자기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야 뜻대로 잘 돼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냥 축복해주고 내가 막 자랑했을 때 자랑을 막 들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자기답게 살면서 마음이 무진장 넓은 남자예요. 근데 막 자랑했어. 그랬더니 딴짓해. 안 듣고 이렇게 막 딴짓하고. 근데 3일 전에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이 여자 자랑을 찍어 눌러.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승진했어? 화낼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되게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요만한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특히 가까울수록 자기 와이프의 성공과 자랑에 바로 그걸 열등감의 에너지로 갖다 써요. 열등감으로. 그래서 막 이 여자를 찍어 누르려고 애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랑은
되게 힘들어요. 불행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느낌이 오시나요? 사람 사는 거 여러분 드라마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예요. 나름 드라마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부자 남자 아주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역할이 뭐여야 하냐면은 송혜교 같은 남자와 박봉건 같은 여자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나는 빛을 발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이 빛을 발하고 나는 뒤에서 빠지면서 그 사람을 그냥 박수 쳐주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성공의 복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좋아. 내 돈복을 그가 다 가져가도 좋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뒤로 약간 빠져서 그 사람에게 박수 치는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성품이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부자 남자랑 자꾸만 컨택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 성품을 보세요. 나는 나의 성공, 나의 꿈,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포기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너무 우울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은 되게 불행해집니다. 그 만남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연애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다 다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만나서 두 개를 세워놓으면 너무 근사한 그런 인테리어 작업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고 매일매일 작은 감정이 교차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차하면서 살 것 같기도 하고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쁜 물건 두 개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안고 가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안고 가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작은 감정까지도 내가 안고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맞는 짝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를 잘 살펴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의 그 딸내미는 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되게 잘 맞고 박보건처럼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 엄마만 싸고 눕고 아이고 자식 농사 망쳤어 뭐 이런 짓만 안 한다면 나는 내 친구의 딸이 자기 인생을 잘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여자애가 되게 똘똘해요. 아주 당차고 꿈이 분명해요. 공부도 되게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사람은 말이야 얘는 되게 욕망이 있어.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 너는 어떠니? 난 그런 여자가 너무 좋아 엄마. 나는 그런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지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자랑하면 막 박수 쳐주고 그러거든. 근데 걔는 그럴수록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아들이 진짜 마음이 넓은 애구나. 너 걔 잘 나갈 때 혹시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났니? 혹시 걔 앞에서 걔 찍어 누르고 네가 더 잘난 척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 안 들었었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네가 좀 뭐랄까 걔보다 못난 것 같아서 약간 열등감도 들고 그랬니? 아니 엄마는 안 그래.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성품이 서로 다른 건데 뭐 걔는 막 목표 있으면 밀고 나가고 막 이러는 성품이야. 난 그런 여자 마음에 들더라. 멋있잖아 여자. 난 되게 멋있어. 내 여자친구가 너무 멋있어. 우리 아들이 그 여자애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은 애구나. 여러분 앞으로 뛰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넓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은 뒤에서 넓은 사람이랑 만나야 행복해요. 같이 뛰어나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발건다. 부부가 서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부부끼리도 시기 질투예요. 나보다 네가 더 바쁜 바람에 네가 나를 내조를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떤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발걸어요. 그러니까 발 걸지 않고 서로 밀어주려면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구의 그 딸내미는 어때요? 앞으로 튀어나가려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따뜻한 남자가 걔 평생 60년에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거죠. 사실 이런 걸 우리 엄마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뭐 무조건 너랑 비슷한 사람이랑 해야지 너보다 나은 남자랑 해야지 구색이 맞아야지 막 그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살아봤으면 좀 살아본 만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아서 여러분 한번 엄마들도 좀 생각해보고요. 또 무조건 부자 남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이 면에 대해서 이 만남의 이 어떤 운명적 규칙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는요,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20, 30대. 그 젊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준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도 내 보기에는 지 불만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 내 친구 중에요. 얼굴도 별로예요. 너무 평범하거든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잘나지도 못하는데 걔는 남자가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 끝나면 또 연애하고 하나 끝나면 또 연애하고. 신기한 건 남자들이 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중에 되게 예쁘고 잘난 애가 있는데 걔는 그렇게 남자가 없고 연애도 못해. 원장님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래 안 살아보니까 인생의 이 규칙이 잘 안 잡히죠. 이게 좀 오래 살다 보면 인생의 규칙이 잡히는데 참 신기하죠. 뭔가 평범한 듯한 사람이 연애를 잘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착각을 하는 게 연애를 겉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 연애를 다 얼굴이랑 팔다리로 한다고 해서 착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연애는 뭘로 하는 거냐면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자기도 모르게 끌림이 있을 때 그 연애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얼굴이 되게 예쁘고 팔다리 길고 이런 애들은 만나긴 만나는데 그 시기가 엄청 짧은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비밀인데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게 뭐냐면 얼굴이 무진장 이쁜 여자들이 옛날에 박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제일 박복한 걸까? 복이 없는 게 뭐예요? 연애 복이 없는 게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예뻐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원하는 걸 해주고 이러면서 관계가 적어도 한 번 만났으면 1년 이상 지속됐을 때가 되게 행복하고 푸근하고 안정된 느낌에 있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애 복이에요. 박복하다는 거, 연애에 복이 없다는 게 뭐냐면 만나긴 만나는데 자꾸 깨지는 거야. 자꾸 깨지는 거야. 그래서 왜 남자를 만나면 얼마 못 만나고 깨지고 얼마 못 만나고 깨지고 이게 박복한 거거든요. 평범한 여자들이 남자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여자가 남자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라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그거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막 팔다리가 길고 남들이 볼 때 막 얼굴도 예쁘고 그래갖고 누가 봐도 남자들이 확 한눈에 끌리는 여자가 아니야. 그럼 그런 여자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연구를 한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나를 좋아할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언어? 남자들한테 이렇게 대꾸해줬을 때 좋아해? 이런 칭찬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혹하고 넘어와?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막 집착하듯이 막 쪼고 목 조르는 식으로 너 뭐 했어? 너 어디 갔어? 이런 짓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한테 끌림이 한눈에 예쁘다! 이런 느낌 안 주는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 복이 있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좋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이랑 깊이 성숙되게 연구한 사람이랑 누가 연애 잘할 것 같아 나중에. 깊이 성숙되게 연구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괜찮은 남자랑 연애를 1년, 2년 이렇게 지속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너무 내 외모만 믿고 혹시 남자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지 않은가 보세요. 이쁜 여자들. 외모 재능은 있는데 연애에 대한 마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남자가 왔다가 한 뭐 일주일 사귀다가 훅 떠나. 자꾸만.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예쁜 게 기술일까요? 연애를 잘하는 관계의 기술을 완벽하게 가진 여자가 기술일까요? 이 관계의 기술 가진 여자를 못 당해내요.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러잖아요. 야, 걔 뭐가 있는 거래 도대체. 아니 왜 좋아하냐고 걔를 왜. 근데 이걸 도저히 노하우를 공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나름 되게 밤마다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갈고 닦은 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상황적으로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렇게 받아치고 저런 얘기 했을 때 이렇게 웃어주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런 배려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태도를 딱 가지고 요거 진짜 아우 이거 누가 책으로 안 쓰나? 남자 복 있는 여자로 사는 법 이런 거 누가 책 안 쓰나? 아유. 남자 복 이런 단어를 일단 안 쓰죠. 남자. 아니야.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야. 복 중엔 복이야. 사실은 그게. 어쨌든 제목 잘 지어서 제가 좀 용어를 너무 이제 60년대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결국은 알고 보면 그거 다 복입니다. 행운이죠, 행운. 그럼 남자 운이 있는 여자로 사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건 운은 세상에 많이 떠다닙니다. 내가 그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운의 에너지가 되느냐가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지점인 거죠. 근데 나는 너무 뭐 하나만 믿고 내가 가진 뭐 하나만 믿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 하면 어때? 운이 들어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너무 예쁘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운을 불러들이는 노력을 했다라면 오히려 그 여자는 약간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게 더 운이었던 거지. 그래서 평범한데 별것도 아닌데 운이 있었구나 이랬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혹시 그런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있냐?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운을 바랬진 않았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애 잘하는 애들을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밝고, 솔직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요새는 그래야 연애를 잘해요. 침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흉해. 뭐 이렇게 내숭 떤다 그러잖아요. 엄청 내숭 떨고, 그러고 나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날 잡아 잡수야. 아무런 자기는 뭐 그냥 콧대만 세우고 아무 노력도 안 해. 여러분, 혹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들 중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자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구력 있는 아들을 안 키워요, 우리가. 남자애들이 참 지구력이 없어요. 옛날 남자들은 막 그런 거 했다며 막 눈 맞고 열을 서 있고 막 이랬다며 여자 집 앞에서 아무도 안 서 있어요. 요새는 추워서 다 집에 와요. 그리고 또 요즘엔 여자가 자기 혼자인가? 아니죠. 매력 있고 좋은 여자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얘한테 막 가던 중에 다른 여자한테 다 걸려 넘어져요. 드라마는 설정이라 중간에 있는 사람을 다 작가가 치운겨. 얘밖에 안 보이게.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많은 여자들이 중간에 다 바리케이트 치고 있어서 오다가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허상을 쫓는 거야. 내가 좀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우울한 소설 같은 나를 즐기는 남자가 있을 거야. 없어! 그것도 역시 드라마에만 존재.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걔가 계속 올 거야. 그렇게 지구력 있는 남자도 별로 없다.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고 솔직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내가 솔직해질 때까지 무릎을 꿇을 거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무릎팍을 꿇어야 남자애들이 무릎이 얼마나 아픈데. 다 드라마에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연애는 반 오고 내가 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을 안 가고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이 반 온 상태에서 반을 또 오라고. 요새는 그런 남자가 없다니까. 우리가 가야 돼. 여러분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연애도 하나의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아무 애도 안 쓰는데 연애를 마치 막 소설에 나오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찌그러져서 이러고 있건 누군가가 나서 막 10명이 남자가 줄을 서고 그런 일 없어. 이만큼 오면 나도 이만큼 간다. 밝게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연애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야. 애써야 더 잘 되고 애써야 보람 있는 거 되고 애써야 결과 나온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사랑이랑 집착이랑 이거 착각하기 시작하면 무지 상처받습니다. 연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받을 만한 애라는 걸 증명해줘요. 그래서 많은 부분 진짜 제일 좋은 연애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연애 관계가 진짜 좋은 연애예요. 내가 30살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아팠던 게 있었어. 되게 자존감 무너진 게 있었어. 근데 왜 그걸 여자를 만나서 치유되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인연.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으려면요. 이 간격이 있어야지. 이건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덮어 쓰는 거잖아요. 덮어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집착이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알려고 그러고 옴싹달싹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다 불어. 나한테 다 내놔. 너 어디 갔었어? 너 뭐 했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빨리 얘기해. 내가 다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답답해서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은. 결국은 어때요? 집착만 안 했으면 잘 갈 수 있는 관계가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걸 떼어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관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착해서. 여러분 연애라는 게
둘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다리를 편하게 해줘야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살아야 연애도 있는 거고 그녀가 살아야 연애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왜 여러분 2인 삼각이라고 운동회 때 해봤어요? 이 두 다리 묶는 거 있잖아요. 이쪽 다리. 그래서 어떤 연애 관계는요. 너무 집착하면 관계가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속도를 못 내요. 두 사람 다 자기 인생 속도도 못 내요. 집착하면서. 그렇잖아요. 쩔뚝쩔뚝. 어떻게 걷겠어요, 그거. 그 운동회 때나 하는 거지 연애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임상각은. 운동회 때나 하는 거라고 장난으로 어쩌다 한 번. 어? 그걸 평생 하려고 몇 년 하려고 이렇게 돼요? 당연히 안 되지. 택도 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밝게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연애 많이 하십시오. 잘 자란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살면서 되게 아픔도 많았고 뭐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속상함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자란 두 인간이 만나서 그걸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성숙하고 좋은 관계예요. 이거는 여자끼리 못하는 관계고 남자끼리 못해요. 이건 남녀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나는 남자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자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나를 조율하고 애쓰고 있나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죠? 괜히 운동회처럼 두 다리 묶고 집착하는 짓 해서 이렇게 막 귀신처럼 물귀신처럼 해갖고 좋은 사람 떠나보내는 거 하지 마시고 밝고 그리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신나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연애 멋지게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인지 확인해 줄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운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잘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나보다 더 잘해. 너 그러다 떨어져. 야, 그렇게 하지 마. 무서워. 이름이 뭐지? 사탕 물어서 말 못하나? 너 아줌마 이름 알려줘? 안 알고 싶지? 야, 너 못 멈춰서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오늘 야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햇빛이 좋아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좀 선글라스를 쓰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햇빛이 정면으로 와서 뭐 인상이 너무 이렇게 돼서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 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애 감정? 막 이런 게 풋풋이 막 살아나고 봄이니까 무슨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늘 이렇게 약간 나쁜 남자 또 혹은 뭐 약간 바람둥이 같은 남자 이런 남자한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바람둥이 남자를 좀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달라. 자기는 너무너무 어리숙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56년 노하우로 제가 여러분에게 바람둥이를 골라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좀 골라낼 수가 있냐 하면은 바람둥이들은 모든 여자들에게 잘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한테 너무나 잘합니다. 뭐 너무 스윗하고 매너도 있고 너무 젠틀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의자 확 빼주고 의자 들어 밀어주고 뭐 문 열어주고 매번 막 선물 갖다 주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3년을 사귀었는데 3년 동안 2번이나 다른 여자를 사귄 거죠, 이제. 대단하게 바람을 피는 건 아닌데 찔끔찔끔 한눈을 파는 게 너무 속이 상해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이 남자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제 막 엄청 빌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중에 정말 미안하다. 나 다시는 안 그런다. 막 이렇게 빌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본 거죠. 이 남자가 이렇게 비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많은 친구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 일단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다시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 그 습관이 아,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습관이라고. 여기 남자분이 옆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로서 솔직히 친구들 많잖아, 남자들. 어때요? 바람둥이 기질 있는 친구들 계속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계속 그러는 성향이 있죠. 아, 그럼 크리스 선생님은 어때요? 바람 펴요? Oh,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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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 오케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을 핀다라는 건 뭐냐면은 DNA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 이 여자분이 알아야 될 거는 또 이런 거예요. 바람둥이들이 즐기는 거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여자에게 무엇인가 줬을 때 이 여자가 나한테 끌려오는 그 과정을 되게 즐기는 거예요. 이걸 엄청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즐기는 그
감정의 허니문 기간이 딱 끝나면 어때요? 이걸 다른 사람이랑 또 하고 싶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릴을 계속 즐기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남자인데 평생 바람둥이에요. 평생.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 갖고 근데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바람을 좀 피는 남자들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가만히 못 있고 계속적으로 눈을 돌리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본인이 지가 되게 잘생긴 줄 알아요. 근데 그 바람둥이 치고 지가 진짜 잘생긴 사람이면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바람둥이라는 거는 어떤 성품이고 기질이지 잘생겨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고 안 생긴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는 이제 여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특징이 뭐냐면 바람둥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식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칭찬을 되게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귀엽다는 말이거든요. 늘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또래 뭐 여자들을 만났어. 우리 얼마나 나이 들어요. 40대, 50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머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되게 의외로 귀여우세요.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심, 그 되게 근데 품이 있고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좀 하는데 근데 하는 거 보면 되게 귀여우세요. 하는 순간 뭐랄까 이 직책 띄고 남자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힘, 귀엽다라는 말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무리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도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귀엽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완전 바람둥이지. 모든 여자들한테. 그래갖고 하여간 평생 얘는 계속 바람 피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떠냐? 지금 혼자 있죠. 뭐 외롭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둥이들이 되게 보면은 젊었을 때 많은 여자들로부터 받은 것만큼 그만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외롭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왜 그 남자한테 끌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끌렸냐 하면은 그 남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묘한 매력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바람둥이들은 여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근데 그 자산이 자기한테 있는 걸 모를 것 같아, 알 것 같아. 완전히 알죠.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걸 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이 여자한테 쓰고 이 여자 효용 가치가 다 끝나면 다른 데한테 써야지 자기 효용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은 자기 효용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결혼해도 계속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을 썩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그가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춰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바람둥이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세가 달라요, 자세. 나를 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눈이 돌아가요. 아니면은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몸이 돌아가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이게 트위스트 돼 갖고 이게 이렇게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현상? 요런 것들이 그 바람둥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냥 나도 이 남자랑 잠시 만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둥이를 상대할 여자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순진한 여자는 상대 못해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둥이를 상대할 여자는 또 그만큼의 그 기질이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짝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자를 어디 그러고 팍 주저앉혀갖고 이렇게 막 다리 팍 꺾어갖고 데리고 살 여자가 종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또 다 궁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진한 사람이 말이야. 제가 아는 이 친구도 그 순진한 애가 이 남자가 무릎 꿇고 빌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기질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되게 이제 바람둥이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질 가진 남자한테 우리가 끌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잠시 한번 만나는 거고 그 남자를 용서하고 그 남자한테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서운 기질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렇게 기질이 들랑달랑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잔잔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절대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남자 놓치면은 뭐 다른 사람이 혹시
나라도 책임져줘야 돼. 아,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책임질 여자 많아요. 비슷한 기질 가진 사람 또 짝짝이다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기질에 맞고 여러분한테 편안한 사람 찾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렇게 서로가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남녀, 그런 연인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나한테 너무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다면 떠나도 될 것 같거든요. 떠나면 여러분 아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그 연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 이 남자랑 헤어졌어요. 막 울어. 그럼 내가 늘 얘기해요. 야, 그 남자랑 헤어졌다는 건 더 괜찮은 남자가 문 밖에 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내라. 괜찮다. 좋은 사람 또 온다. 얘기하거든요. 좋은 사람 또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러나 너무 달콤해서 너무 가슴 아픈 남자라면 그만 달콤해도 되겠다. 그만 달콤하고 여러분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사랑 하세요. 좋은 사랑. 그렇게 막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막 속 썩고 울고 불고 막 이런 사랑 하지 말고 자, 이 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행복하고 달콤한 연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울 땐 헤어지지 말자. 더 춥다. 맞아요. 옆구리 시려서 헤어지면 안 돼요. 연애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연애를 할 때 연애도 하나의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되게 특별한 인간관계죠. 남녀 간의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이 남녀 간의 인간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고 연애를 오래 하고 그러니까 쉽게 헤어지지 않고 쉽게 헤어지니까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쉽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꽤 오랫동안 연애를 지속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연애를 지속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거기 이민호 정말 멋있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의 사랑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그 이민호가 거기서 김탄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은상과 김탄이 둘이서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지만 김탄에게서 연애 정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헷갈리는 사람은 반드시 상속자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차은상과 김탄이 사귀는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사건도 매일 벌어지고 서로 오해를 하는 사건들도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남녀 간의 연애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만나는 횟수만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만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있어요. 이런 여성이 있었어요. 무지 바빠. 회사가. 근데 오늘은 이 남자랑 일주일 만에 보는 거야. 그래서 전부터 약속을 했고 오늘은 매우 로맨틱하게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보내자.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다 계획을 짰어요. 회사를 막상 나오려고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처리하느냐고 20분이나 늦었어. 그래서 남자한테 기다리라. 나 지금 20분 후에 나간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뛰어나가는데 이 남자는 차 안에서 여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막상 이 남자한테 막 뛰어가려고 하는 중 고객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고객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그 남자 저기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미안해하면서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천천히 그래서 또 차 앞에서 잠깐 이렇게 뒤돌아서 네 그렇죠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남자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 남자는 20분 동안 약간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 어레인지 못하고 20분 늦어? 근데 내가 20분이나 기다렸는데 쟤 저기서 막 뛰어와야 되는데 헐레벌떡 전화 걸면서 웃으면서 걸어와 천천히. 자, 이 남자가 여기서 화가 난 거죠. 문을 딱 열고 이 여자가 차에 탄 순간 뭐 어디 가자고? 미안해 나 늦어서. 그러니까 어디 가자고. 어휴. 왜 화났어? 내가 아까 문자 했잖아. 되게 급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갈 건지 얘기를 하라고. 너 주소 안 줬잖아. 됐어. 그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거면 가지 마. 난 옛날에 40분도 기다렸어. 이런 적 없어. 그러니까 먹지 말자고 저녁을. 아니 그냥 가 그럼. 그래 가자. 둘 완전 기분 상했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로 이 남자는
밴댕이 소가지에다가 더럽게 소심해갖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 남자는 이 여자 참 무례해. 사과를 진심으로 할 줄 몰라. 어떻게 그냥 미안해 이게 사과냐? 더 길게 했어야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어떤지 아세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하루 좋고 나쁘고 한 주 좋고 한 주 오해하고 한 주 좋고 한 주 오해하고 그래서 풀다가 오해하다 이러면서 우리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식의 오해가 계속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망칩니다. 뭘 망쳐요? 사실 연애라는 게 이랬잖아요.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떨어져 살다가 그날 하루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내 사랑의 감정을 그 사람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연애하는 날 만나. 근데 그날을 망쳤어. 다음에 만났는데 또 망쳤어. 이런 식으로 3번, 4번을 망치게 되면은 머릿속에 우리는 자연히 세팅이 되죠. 아, 이 남자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구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잘 안 생기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연애 초기에는 오해가 안 생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의껏 대야 하잖아요. 서로 너무 예의껏 대야 하잖아요. 여자가 아까 천천히 전화하면서 왔어. 이 남자 뭐라 할까요? 무슨 전화예요? 여러분 존댓말 쓸 때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무슨 전화예요? 예, 갑자기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죄송해요. 제가 20분이나 늦어갖고 문자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자를 한 3번은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일하면서 중간중간 너무 미안해서 생각은 했는데 너무 생각했거든요. 문자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한 번 보내고 나니까 20분이 흘러있더라고요. 요렇게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진짜 3번, 4번 너무 보내고 싶었거든요. 걱정돼서 차 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기다리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딱 한 번 문자 보내고 보니까 이미 20분이 흘렀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엄청 자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무슨 일 있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오면서 전화하던데 또 일이 아직 덜 끝난 건 아니세요? 괜찮아요. 내일 얘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막 고객하고 전화하는데 막 뛰어오면서 전화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마무리도 안 되고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또 전화 오고 그럴까봐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 잘 즐기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어오면서 잘 정리한 거예요. 엄청 자세하죠. 마치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속사정, 속마음 이걸 얘기했죠. 왜 얘기했을까요? 존댓말 상태니까 예의껏 대해야 되거든. 연애 초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연애 초기 때는 그렇게 오해가 없어요. 근데 만난 지 100일 넘어가고 모든 것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이제 서로 지갑도 교환하고 이제 반말 막 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가 없어지는데 뭐가 예의가 없어지냐? 이해하는 예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예의가 없어진지 아세요? 속마음을 자세히 그를 이해시키기 위한 깊은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귀찮아. 왜냐? 내가 전에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에 20분 늦었을 때 그렇게 길게 설명해 줬으면 요번에도 20분 늦었을 때 네가 그냥 넘겨짚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들에서 김탄을 꼭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정말 내내 예의껏 해요. 내가 그때 너를 못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네 문자를 보고 내가 30분을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말해요. 그래서 오해가 되려고 했는데 마치 나한테 와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을 내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속사정, 속마음을.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김탄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저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실하면 모든 오해가 풀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오래된 연인들의 특징이 성실하지 않구나. 예의 있지 않구나. 그래서 듬성듬성 하다 보니까 듬성듬성 사이가 다 오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참에 연애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30년 살면 얼마나 듬성거리겠어. 생각도 하기 싫다. 그냥 말도 짧게요. 알았어? 밥은? 이게 뭐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먹었나 확인하는 거지. 자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 내일 뭐해?
알았어. 나중에 뭐 문자해요. 안 하지 문자. 얼마나 듬성듬성거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듬성듬성도 또 연애하면서 아니 결혼하면서 또 계속 연습하다 보면 또 이해는 돼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과 오래 사귀고 싶어요. 그 여자와 오래 사귀고 싶고 그 남자와 오래 사귀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의 행위들 중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만큼 오해가 생길 만한 행위도 반반씩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생각 해봐요. 꼭 오래 사귀는 게 좋은 거예요? 꼭 오래 사귀는 게 좋은 거예요. 남녀 관계가 내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 내가 이 남자를 무진장 사랑해. 그러면 이 남자와 오래 가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되게 연애할 때는요. 어떠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0가지의 것 중 장점 5가지만 갖고 나와서 날 만나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나머지 95개를 다 끌고 들어오는 게 결혼이에요. 우리는 95개를 모르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데 자꾸만 싸우는 일이 생겨요. 자꾸만 오해할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너무 소심하고 한 번은 별거 아닌 일로 막 잠수를 타갖고 막 2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점들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고 계속 사귀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딱 오는 거야. 아, 이 남자는 나한테 아닌 것 같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사귀는 남자도 없잖아. 너 맨날 외롭다고 혼자 술 마시려고 그러지. 일단 사겨, 그 남자. 일단 사겨. 그럼 여러분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도 없이 그냥 괜히 혼술 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좀 만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는 잠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결혼으로 골인하는 것만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 행운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헤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만남들도 있어요. 안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을 만한 남자가 막 지금 결혼하신 분들 막 머리에 스치지 않아? 그 남자? 아우 그님이랑 결혼했으면 아주 일낼 뻔했어. 아우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 왜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멀리 떠나와서 40살쯤 돼서 25살 때 연애 시절을 돌이켜보면 야,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러분 25살 때는 어떤지 아세요? 그 남자한테 빠져 있어요. 그 남자한테 미치게 좋아요. 그 시기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뻔한 남자를 25, 26살 때 내가 막 미쳐 있을 때 액션까지 내가 강해서 바로 결혼을 해갖고 지금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단점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럼 어때? 25살, 6살 때 그 남자가 나한테 인내심 없게 하고 좋지 않게 하고 막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행동들을 막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운이 너무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헤어지는 것도 만남의 일부분이고 헤어지는 게 어쩌면 결혼하는 것보다 오래 만나는 것보다 더 행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연애하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20대 이후에 한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반드시 남자한테 받아야만 채워지는 외로움, 반드시 여자한테서 받아야만 채워지는 성인 남녀의 한 감정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채워져야만 어때요? 20, 30대가 훨씬 더 재미있고 풍요롭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라는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 연애 추천드리니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기왕에 연애를 하려면은 성실하게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툭툭 뱉어서 좋은 남자 떠나가게 하는 짓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해가 누적되어져서 특히 이 겨울에 쓸데없는 오해로 헤어지는 일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오해를 푸는 성실함을 갖고 사람에게 접근하세요. 솔직하고 성실하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예의껏 그리고 자세히 속사정과 속마음을 얘기해 버릇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그렇게 속마음과 속사정을 털어놓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어요.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남녀관계도. 연습하면 어때요? 훨씬 더 내가 남자를 보는 눈도 크고요.
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훨씬 더 성숙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겨울에 이 추위에 헤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연애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헤어진 후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헤어진 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자른가 봐. 내가 여자로서 전혀 매력이 없어. 내가 살이 쪄서 그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무 어눌해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봤나? 이 사람이 날 무시했나?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운이 좋은 여자구나. 나한테 맞지 않는 남자가 나와의 시간이 다 돼서 그가 떠나갔구나. 이 헤어짐도 나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구나. 딱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남자 없이 나 혼자 있는 시간, 여자 없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또 한번 즐기세요. 그래서 나를 좀 잘 채워나가면은 그동안 한 남자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연습한 거 있잖아요. 연습한 이 모든 솔직함과 성실함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비롯해서 헤어지는 일 없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기분 좋고 성실한 연애, 진짜를 골라낼 수 있는 연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수없이 가짜와 만나요. 가짜 나와 가짜 그, 가짜 나의 감정과 가짜 그의 감정. 근데 빠져있을 땐 그게 가짜인지 몰라요.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그게 가짜였어. 잘 빠져나왔어. 그리고 진짜가 뭔지 몇 번을 연습을 통해서 진짜 연애할 때 나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나는 어떤 남자랑 있을 때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연애 많이 안 해보면요. 내가 어떤 남자랑 있을 때 행복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그걸 모르고 연애하잖아요. 20대 때. 그래서 이렇게 왜 조금 남보기에 좀 섹시해 보이게 이런 남자한테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근데 진짜가 뭐예요? 나에 기반한 진짜예요.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그를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인내심 없이 예의껏 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게 자꾸 오해를 쌓아나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연애에 뭐라 그래야 되지? 연애 취약반이 돼요. 연애에 취약한 사람이 돼요. 그 연애에 겁을 먹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만나면 늘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는 남자를 못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연애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피해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자면 연애도 공부처럼 학습을 열심히 해야지 진짜를 골라내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본인이 가짜에 수도 없이 속아본 거예요. 나의 가짜 감정, 그의 가짜 감정. 그러니까 연애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열등생 되시면 안 되거든요. 공부랑 똑같아요. 솔직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하면서 연애하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진짜를 연습해 보세요. 명언 막 대방출 막 명언 대방출. 몇 대를 받았는데 골절상을 몇 대를 받았는데 너 골절상이야 골절상. 이게 오래 사니까 이게 뼈 때리는 말이 나오네. 골절 많이 당했어요. 연애 고수의 한마디 진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미소를 띄워 김미경 TV쇼. 저는 그래도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너는 반드시 운명의 남자를 만나야 돼. 왜냐면 진짜 너 운명밖에 믿을 게 없어. 너 있지. 운명에서도 못 만나면 끝난겨. 여기 미안한데 꼭 운명을 믿어라. 알았지? 꼭 그쪽에서 만나야 돼. 운명 쪽에서. 이쪽에서 잘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진짜 30대 후반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 진짜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다 운명을 기다리고 있어. 남자들 이름을 운명으로 지을까? 김운명, 기운명. 운명. 만나자 운명. 죄송합니다. 나는요 이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 뭐야? 결혼이야 연애야? 윤미야. 연애를 해야 결혼하겠죠. 연애와 결혼이랑 다른 거잖아. 저는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나 네가 되게 사랑하는 어떤 한 인간과 되게 사랑을 나누고 이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거지. 네. 그 감정이 되게 필요하지. 네.
그거 진짜 필요한 감정이다, 그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자끼리 나누는 우정이랑 되게 달라요. 남녀 간에 오는 이 연인끼리 애정이라는 거는 색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되게 아파. 몸이 되게 아프고, 속상하고, 회사에서도 막 속상한데, 머리까지 너무 아픈데, 막 여러 가지 막 통증도 있고 힘들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가 전화 왔어. 우정적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너 병원 가라고 했지? 너 그러다 몸 상해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정이 5년 되면 엄마 되는 거 아세요? 여자친구 오래되면 그냥 엄마야. 똑같이 산수해. 너 병원 가라고 했지? 아이고. 어떻게 내가 가줘? 아니 나 됐어 오지 마. 내가 알아서 병원 갈게. 죽 끓여 갈까? 아니야 시켜 먹으면 돼. 본죽 있는데 뭐 전화번호 있어. 그 시켜 먹고. 그래 알았어. 이거 끊잖아요. 이 느낌 있죠. 꼭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온다고 말하고 죽 안 끓여줄 것 같은데 막 끓여준다고 말하는 이 느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20% 부족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요즘에 막 사귀기 시작한 남자야. 만난 지 한 달 됐어. 딱 좋다 한 달. 딱 좋아. 윤미가 막 아파. 그래갖고 막 회사에서 막 비리비리 하다가 이제 집에 막 갔어. 나 지금 아파서 뭐 집에 가는 중 막 그랬어. 좀 이따가 전화 왔고 남자가 너 어떠니? 나 되게 아파. 여자가 더 아픈 척 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때 너 그 전화 받는 테크닉 니네 모르나? 알려줄까? 약간 끊어지게 내가 그래서 이 퍼즐 2초가 되게 중요해. 되게 말하고 싶다? 근데 그 2초가 되게 긴데 참 내가 봐라 2초 얼마나 긴지 내가 해줄게. 내 스피치 강사잖아. 내가 2분 같지? 2초 얼마나 챙기지? 되게 힘들어서 이 2초 동안 그 남자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며 큰 결심을 하게 하지. 그 2초 동안 이 남자는 아마 신발을 신고 있을 거야. 막 뛰어오고 아프냐 그러고 뭐 사갖고 오고 뭐 와서 뭐 안아주고 괜찮냐 그러고 뭐 와 이거를 세상에 대상이 다르면 이감 똑같은 감정이야. 부모한테 죽어도 못 받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도 못 받아. 이거 다른 거거든. 여자친구 아무리 오래된 애한테도 못 받아. 이거는 남자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감정이 이제 한 20대 때 이제 몇 번 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모든 남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때가 한 번 와요. 다 한 번 왔죠? 31-2살 때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애가 없어. 야 돈 나보다 더 잘 버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실력이야. 나 말 진짜 잘하고. 야 나 남자 5명 해치워 10명 해치워. 아유 일도 못하는 것들이 참나. 야 혼자 살아도 충분해. 뭐 왜 필요해 남자가. 이럴 때가 한 번 와요. 한 번 엄청 지르고 싶을 때가 와 인생에서. 다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돼. 요때가 언제 오냐 하면 요 감정이 오기 전에 시집을 갔어야 돼요. 요게 오기 전이 있어. 왜 되게 이렇게 아니야 자기야 이렇게 막 애기 같고 이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25, 7, 8 이럴 때 갑자기 너무 커리어와 나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혼자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 확인해 버린 거야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막 넘쳐서 칭찬받고 막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남자가 들어오는 모든 문을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남자 운을 내가 다 막은 거야. 왜냐하면 일단 시간 다 일에만 써. 만나는 사람 다 일에 관련된 사람 만나. 그리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 주말에 계속 일 생각만 해. 그러니까 남자를 키울 생각, 남자를 키울 시간 하나도 안 주고 나만 키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 키우는 게 무지 재밌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27에서 한 33살 사이예요. 사회가 인정해주고 크는 때가 그때거든. 아유 처음 입사해서 사원 때는 맨날 깨지기나 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입사해서 한 3, 4년, 5년, 6년 되면 이때부터 내 역량을 내가 알거든. 확 여자도 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를 키우는데 완전히 집중하면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차단하는 거고 남자와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때 아깝게 느껴져. 내가 뭐 저런 애들 만나서 미쳤어? 차라리 이걸 하지?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하겠다. 나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랑 비슷하게 큰 남자 어디 없나? 근데 걔네 다 갔어. 나 너무 설명 잘하고 있지 않니 지금? 니네 되게 와닿지? 뼈를 때려. 그러니까 다 큰 거야. 다 컸어.
이제 어디 이제 나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나랑 좀 수준 좀 맞고 괜찮은 사람 없나? 근데 없어. 다 갔어. 그러니까 28살 때 그 마음으로 또 남자를 상대하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또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거야. 계속 저는 잘난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야, 나가봤자 아무도 없지 않냐? 다 괜찮아, 그지? 응? 왜 그런 남자가 있나 보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접속될 수 없는 세상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혼자 놀질 않아. 30대 후반 여자가 다 때로 놀아. 그 동네야. 다. 그걸 다 뭐라 그러는지 그걸 다 아는 언니, 아는 동생이라고 불러요. 아시나? 금요일날 밤에 가보면 그 호프집에 아는 언니, 아는 동생 여자들끼리 12명 모여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뻔해. 야, 다 시원찮아. 나가지 마. 그러네. 왜 만나. 더 못 만나게 막.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누가 없나? 이러고 또.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나를 택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과 걸맞는 수준의 남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이 나이에 성공했고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나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내가 오랫동안 걸어 닫았던 문을 내가 다 개방을 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문을 다 개방을 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다 개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만 멀어요. 요 정도 수준의 요 사람만 들어와.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문을 다 개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개방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사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정도 수준에 맞는 남자와 연트럴 파크를 걷고 싶은 거 아니야? 키는 이 정도, 학력은 이 정도, 성격은 이 정도가 걷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런 남자와 걷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정말 사랑할 남자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요, 이렇게 남들이 보기 좋은 두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짝을 맞추는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개를 갖고 싶으면 핵심 하나를 갖고 100개를 풀어나가야지. 하나가 잘 풀리면 이게 동시에 열리거든. 이걸 다 100개를 맞추려고 그러면 한 번도 짝이 안 맞아. 한 번도 이 하나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중심으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30대한테 그래도 비슷하긴 하니까 얘기해도 되나? 내 친구가 재혼을 했거든. 그래도 언니한테 배워 좀. 언니들한테. 이혼한 지 아주 오래됐었어요. 아주 오래되고 그런데 다시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남자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는 뭐냐? 라고 딱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얘기했어요. 아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딱 그거 하나 했어. 그거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 사람을 걸렀어. 진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고 걸렀다. 나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하나를 갖고 걸러도 돼요, 사람을. 근데 이걸 다 맞추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데 걸려드는 거야. 그냥 사랑 하나면 돼. 아니면 다른 거 직장이나 생긴 거나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되게 착하게, 너무너무 착하게 나랑 대화 통하고 그런 사람이면 돼. 그러면서 이 하나도 완벽히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운명이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를 완벽히 갖고 있는 사람. 그거 하나가 딱 맞아 넣었으면 어떤지 아세요? 나머지를 다 갖고 있어서 100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안 보여서 풀리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푸는 거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에 미쳐갖고 나머지 모자란 게 하나도 안 보여서 결혼을 한 거예요. 다 풀려서 결혼한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그 하나만 보고 나머지가 다 안 보이는 게 되게 쉬워. 어리고 순진해서. 근데 이게 36 되면은요, 그냥 동시에 10개가 그렇게 잘 보여? 그래 가겠냐? 그럼 상대는 네 거 10개가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번째로 한 번만 더 순진해지기.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들이 수세기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해본 결과 가장 쓸만한 인간관계 조합이 뭔지 아세요? 그게 결혼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다 얼떨결에 했을 텐데 살아보니까 절대로 해서는 맺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면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류 대대로 이어져 왔겠어요? 뜯어 말렸겠지. 결국은 누군가. 그래서 결혼 시스템이 인류 역사상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다 하고 사는 거 보면은 쓸만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에 몰입했고 나머지를 보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순수하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렇게 자꾸 아는 언니 만나면 안 순수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남녀 관계에서 반드시 이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가 뭘까? 순수하게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인간관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10개를 영악하게 퍼즐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100개를 풀어가는 거 한번 해보시죠. 혹시 결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뜨겁게 6개월, 1년 사랑에 빠졌다면 그게 제일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2020년 30대 후반 40대 모든 분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직원들이 미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다 기혼자였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이제 미혼들이 많으니까 결혼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자꾸 나한테 여러 가지를 묻는데 이번에 어떤 직원이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은 고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해서 고백했다가 너무나 창피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게 옳은가?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게 옳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밀당 아닌가 생각도 들고 사실 사랑에는 밀당의 고수가 돼야 밀고 당기고 고수가 돼야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물어왔거든요.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질로 들어가 보자고요. 왜 고백을 하고 싶을까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여러분 왜 우리 흔히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쟤도 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먼저 내가 고백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고백해서 깨질 관계라면 어차피 1, 2개월 내로 깨지는 거였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잘 생각해봐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요새 젊은이들은 사랑을 무슨 온라인 게임인 줄 알아요. 갖고 왜 오늘 하루 그 남자가 나한테 더 매달린 것 같아. 그럼 아싸 나 오늘 이겼어. 내가 더 매달린 것 같으면 아, 내 미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꼭 이겨야 되는데요, 사랑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래갖고 내가 고백을 오늘 하고 싶어. 고백은 여러분 남녀 차이가 아니고 성품 차이인 거 아세요? 남자인데도 되게 초식남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결정을 화끈하게 못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은 무지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확 휘어잡듯이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언제부터 너 사랑했고 나 진짜 너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고백 이외에 뒤따라올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고백을 되게 늦게 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남자는 있잖아 고백할 때 책임질 게 있어. 그럼 걔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도 있니? 거기까지 무섭거든. 더 많이 물어볼까 봐. 그래서 그런 마음 뒷마음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냐고 고백을 되게 늦게 했다는 거예요. 고백이 남녀 차이라기보다는 성품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난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 나는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성품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한 여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해야 돼. 여자가 고백을 할 거야. 사랑해 혹은 또 좋아해 라고 고백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만약에 여자를 엄청 사랑해. 많이 좋아했어. 근데 성품이 되게 소극적이라서 이 남자가 말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고백이라는 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을 요만큼 열고 서로 눈치 보는 거잖아요. 요만큼 삐끔 열고 이렇게 보고 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삐끔 열어보다가 고백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문을 활짝 열고 오픈하는 거잖아요. 자, 너랑 나랑 지금부터 1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백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소심해서 문을 열까 말까 소심한 남자는요, 이 여자한테 거절당할까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적극적인 여자가 와갖고 어떻게?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러고 나서 문을 탁 열어줬어. 열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가 만약에 나를 무진장 사랑하고 있었다면, 좋아하고 있었다면 이 남자는 어때요? 문 열고 냉큼 나한테 달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의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문을 열었어. 내가 문을 딱 열었더니 이 남자가 어때? 왜 이 여자 문 열지? 나 너 정도 아니야. 나 너만큼, 나 그 정도 아니야. 너 안 좋아해.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머뭇머뭇거리겠죠. 근데 많은 여자들이 생각해, 내가 고백하지 말걸. 제가 고백하게 둘걸? 내가 먼저 고백하기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먼저 고백한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원래 나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만큼. 왜 웃어? 맞는 말 같아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의 타이밍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날 진짜 좋아했다면 내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리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게 시작됐겠죠. 대부분 여자들이 착각합니다. 남자들이 되게 소극적인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무조건 이렇게 땡겨주면 여자가 딸려오는 여자를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그런 남자 무진장 많아요. 누군가가 당겨주기를 원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밀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밀당 개념이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 봤자예요. 진짜 사랑하면 밀당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밀당 잘했다고 뭐 괜찮은 남자를 아이고 참냐. 밀당 잘해서 괜찮은 남자를 얻은 여자 못 봤어요. 아이고 잠깐 그런 거 같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서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여자를 내가 끌어오는 것 같고 아니면은 밀당 게임에서 이겨서 사랑을 쟁취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게임일 때고요. 진짜 밀당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위에서 오늘 이 여자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 진짜 좋아하나? 왜 문자에 답을 나는 금방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지? 나는 휴대폰을 24시간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휴대폰 놓고 잔단 말이야? 이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죠?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밀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존재하는데 이 밑으로 진짜 사랑 부분에 내려오면 밀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 여자가 너무 좋잖아요. 밀당 불가능해요. 내가 지훈이 너 있잖아. 네. 내가 남자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네. 밀당을 하고 싶어 오늘. 왜냐면 제가 좀 튕기는 것 같아 요새. 나한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오늘 네가 전화해. 오늘 시간 있어? 야 바쁘다. 엄청 바쁘네. 몰라. 부장님이 또 남아서 일 시키고 그래갖고 나 오늘 좀 늦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일 잘해. 그래. 바로 후회하는 거죠. 진짜. 보고 싶다. 걔는 왜 거짓말 했을까? 지금 다시 전화해갖고 다시 나오라 그럴까? 내가 미쳤지. 여러분, 밀당이 가능해요? 내 마음이 미치게 타들어가는데? 사랑의 어마어마한 이 불은요, 밀당 따위는 바로 태워버려요. 밀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밤새도록 앓겠지 뭐.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밀당은 언제 가능한지 알아요? 진짜 안 보고 싶을 때 무진장 가능해요. 내가 쟤 별로야. 오늘 만날래? 아니야, 오늘 되게 바쁘다. 1시까지 부장님 일 도와서 해야 되고. 알았어. 일 잘해. 그래. 근데 너는 이게 밀당인지 착각한 거야. 이 남자가 나한테 밀당하는 중이야 라고 착각했는데 아니다. 밀당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음이 하나도 안 복잡하고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일에 몰두해. 왜냐? 안 보고 싶으니까. 그냥 3일 후에 봐도 되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해.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밀당하려고 했다가 넌 실패한 거지. 실패했지. 왜? 내 마음이 워낙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날 또 전화 오잖아. 그래. 잠깐 까먹었다. 이게 내가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진짜로 내 마음이 그냥 그래. 그럼 어떤지 알아? 저절로 밀당이 되는 거지. 근데 너는 착각하는 거지. 내가 밀고 당겼다고. 그치? 근데 나는 밀고 당긴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보고 싶으냐 안 보고 싶으냐를 밀당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티가 나겠네 하면은. 다 티가 나지. 밀당 불가능하다니까. 바로 뛰어온다니까. 전화하고 싶어서. 그거 참느냐고 저만 이틀 동안 죽어나는 게 얼굴 헬스케갖고 오겠지 뭐. 그럼 고백에 성공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티가 나면 고백하면 되겠네요. 그럼.
근데 이게 고백하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봐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말로 하는 게 되게 쉬운 사람이 있어. 성품상이야.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되게 관련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 되게 조금만 좋아해도 바로 고백하는 남자 본 적 있어? 좋으냐? 오늘 만나고 왔는데 여자 되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 후에 고백하려고. 정 뚝 떨어지지?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의 타이밍이나 그 남자가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과 나와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게 되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야. 고백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연애 감정을 이익이냐 손해냐로 따지고 내가 이겼냐 졌냐로 따지는 거야. 내가 고백하면 내가 먼저 손해 아니에요? 뭐가 손해야? 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기쁘고 슬프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러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정말 비싼 감정이야. 왠지 알아? 살면서 몇 번 안 오거든. 너무너무 고가의 감정이야.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이 남자 너무나 사랑해라는 감정이 한 번 왔잖아요. 되게 비싼 감정이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비싼 감정을 너무 싸구려 감정으로 대한다? 밀당이라는 감정으로.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의 포장이 밀당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은 알게 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용기인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반응이 시원찮아. 그럴 때는 밀당 시기가 잘못돼서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사랑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이 뭔지 아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이 사람은 난 싫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열고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면 이 남자가 왜 나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런 건 없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아침 드라마 되는 거지. 이제 막 물싸게 때리고 막 이런 거 되는데, 근데 세상에는 나라는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를 사랑해줄 생명이 어디선가 반드시 동시에 탄생한다고 나는 믿어. 아름답다 이 말. 내가 해놓고 너무 아름답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내가 그래서 왜 다 짝이 있어. 내가 태어나면 나를 사랑해줄 어떤 한 생명이 분명히 어디선가 탄생했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줘 더. 내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한 사람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류로 많이 태어나. 많이 태어나. 한 50명, 100명 태어날 거야. 그래서 네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여러 명. 그러니까 이 사람 지나가고 그 남자 나타나면 그 전 남자만 남자고 그 다음 사람은 내가 한 번 사랑했으니까 난 사랑 못해. 아니지. 그 남자 말고 이 남자 더 괜찮네. 계속 사랑할 만한 대상이 늘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로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는 너무 귀한 감정을 졌네, 이겼네, 손해봤네, 이익봤네, 밀당 이런 걸로 망치지 말고. 사람들은 그렇다. 연애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밀당 감정을 하루에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밀당을 더 많이 생각해. 내가 이거 먼저 보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계속 밀당만 생각하지 진실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질보다는 테크니컬한 데만 더 신경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 괜찮아. 그것도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좋으냐? 딴 여자 흉내내면 안 되고 나답게 말해야 돼. 나답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답게 말해야 돼요. 내가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 내 식대로 말하는 거지. 근데 안 그런 여자도 있어. 문자로. 내가 점점점 할 말 있는데 점점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남의 흉내 내지 말고 자기 것,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게 지금 현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이 비싼 감정이 이 겨울에
나한테 있다면 이건 나한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귀한 일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고백을 할 타이밍이다, 너무 좋아한다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 그러면 말하세요. 괜찮아요. 사랑이 더 위에 있고 밀당이 밑에 있지, 사랑이 밑에 있고 밀당이 그 위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밀당이 위에 있는 관계라면은, 그렇게 서로 계산만 하는 관계라면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결혼 후에도 계속 계산하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답게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한 후에 오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축복일 거예요. 그가 떠나도 축복일 것이고, 그가 와도 축복일 것이고, 만약에 그 떠나면 더 좋은 남자가 왔다는 사인이고, 만약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저는 정말 재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젊었을 때 누군가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밀당으로 닫혀있지 말고 사랑으로 용기 있게 열린 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열정 하나로 꾸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